엄마 국어입니다. 수능 출제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거하고 연결된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리트는 이제 법학 적성 시험, 변호사, 판사, 검사 이거 뽑는 이런 시험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언어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 언어 이해 과목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라고. 그럼 수능 국어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긴데 이거를 뭐 아무 데서 또 해설해 주는 데도 없고 그거를 더군다나 수능하고 연결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 메가스터디 이원준 이 양반이 이제 리트 책으로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올해 거 아니고 맨날 기출만 하지. 문제는 이게 이제 7월 말에 보는 시험이고 얘 11월 중순에 보는 시험이고 이거 대단히 연결 상관관계가 크거든. 그러면 이거 시험 보고 바로 해줘야 유의미하지. 옛날 거 맨날 하면 뭐해. 당장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문들 다 살펴보고 그 중에서 어떤 지문이 연계가 될 거냐. EBS 아닌데 무슨 연계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지문 해설을 봤더니 어머 EBS에 있는 내용들이 무려 10지문에서 4개나 있네. 적지 않잖아. 뭔 얘기야. 다 연결돼 있다 그 얘기지. 엄마 국어에서 알려줄 테니까 제발 이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좀 퍼뜨려주고 그래서 성적 오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엄마 국어는 제목은 엄마 국어 모든 사람이 엄마가 다 있는데 이 엄마 국어는 구독자가 매우 적은 관계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여튼 뭐 보는 사람들은 개꿀이다. 뭐안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성 마이맥이나 메가스터디 이런 큰 집단도 아니고 개인이니까 뭐 여러분의 개꿀 수능을 기원합니다. 갑시다. 자, 작년 거 볼게. 작년에 23년도 리트 지문에서는 법 실증주의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법학 적성 시험이니까 당연히 법 지문이 제일 많아. 근데 법학은 어차피 뭐 한 지문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작년 수능에 나왔던 재량준칙 지문하고 매우 유사하다. EBS를 잘 베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지문하고 사회 지문 두 개가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세포하고 기초대사량 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제도 곡선하고 그래프 문제하고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 즉 얘네들을 좀 면밀히 지문을 살펴봤더라면 그러면 상당히 수능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 앞에 거 선생님 강의 보면은 사관학교하고도 매우 관계가 깊다. 그 얘기를 해놨지. 그거는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 출제를 누가 하냐면 교육청에서 일정 자원을 대체로 평등하게 받아. 예를 들어서 뭐 경기교육청, 제주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교육청당 뭐 5명씩 이렇게 할당이 된다고. 왜냐하면은 하나에만 몰빵되면은 이게 내용이 쏠리니까. 자, 그 사람들 중에서 6월, 9월 평가원에 이제 엄선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이제 교수들이 들어가는데 이 교수들이란 사람은 쭉 1년 내내 쉬다가 갑자기 이거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 전부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국가고시, 사관학교 시험, 리트 시험, 공무원 시험 종류가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일반 공무원, 행정 공무원, 뭐 재정 공무원, 사법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어마어마하게 시험이 많다. 그 모든 시험에 국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시장이라고. 거기에 출제하는 교수들, 그 다음에 EBS 강사는 뭐 출제는 안 들어가는 거고 EBS에 출제하는 사람들, 평가원 직원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능 출제하는 거라고.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누가 미치겠어? 당연히 교수들. 근데 교수들이 뭐 냈어? 이거 냈다고. 이거 냈다고. 원래는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도 따로 있고 이것까지 선생님이 할 수는 없고 그냥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 사관학교 리트. 선생님 경찰도 있지 않나요? 경찰대 시험은 너무 많이 달라.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나마 좀 수능 출제랑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경찰대학은 너무 이게 엘리트 집단만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문 출제해버리면 학생들이 다 맞아. 전국에서 0.5% 애들이 들어가. 거의 의대급 의대 중에서도 상위 의대급 이게 경찰대야.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특수하게 내기 때문에 경찰대는 이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는 사관학교 리트 이거 작년 거만 봐도 훨씬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고. 그냥 EBS는 지문 몇 개야. 400개라고. 독서, 문학, 그 다음에 뭐 화작 뭐 이거 합쳐갖고 그 400개에서 5개 나오는 건데 얘는 10지문에서 3개. 올해 같은 경우도 선생님 뽑아놓은 게 지금 4개라고. 10지문인데 나머지는 너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법학지문이 없는데 올해 법학지문은 좀 애매해요. 출제하기 힘들어. 예를 들어 맨 끝에 있는 게 그 이혼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에서 이혼 자녀 이혼 얘기를 출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는 배제가 되는 거니까 올해는 법학 지문이 좀 의미가 없고 그 나머지 자 빅데이터 지문 요거 EBS에만 빅데이터 지문 3개 있고 아퀴나스와 플라톤 역시 2지문 있고 사회 성과라고 했는데 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외부성 지문, 외부성만 EBS에 2지문 나오고 광역학 치료 비슷한 게 암 치료하는 지문이 한 2개 나오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거나 막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뭐 한다 여기 출제한다고 좀 많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뭐 알람 설정까지는 안 받아야겠고 나도 안 하니까 자 구독, 좋아요 이거 좀 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혼자만 보고 오 개꿀 나 혼자만 알아야지 그러지 말고 주변에 친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은 좀 알려주라고. 자 이거 어떻게 이용하냐 리트를 종이로 프린트 하세요. 종이로 보면서 해야지 이거로 보면서 하면 좀 쉽지 않아. 어차피 연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엄마 국어 이걸 리트는 문제 자체는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너무 선을 넘어. 수능하고 너무 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게다가 올해는 뭐 내지 말라고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여기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전부 킬러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보는 건 의미 없다. 지문만 본다. 지문도 아무데도 해설해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국어 통해 가지고 EBS와 연결되는 요 지문들은 그냥 부담 없이 쭉 유튜브 보면서 1차적으로 이해를 한번 하고 스스로 읽으면서 한번 정리하고 선생님이 지문 끝에마다 다 정리해놨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한 거하고 내가 지문에 정리한 거 캡처해놨다가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 그리고 구모와 수능에 나오면 개꿀. 선생님 육모는 왜요? 육모는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7월 말에 보는 거기 때문에 육모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구모와 수능에 나오면 꿀이다. 갑시다. 자, 빅데이터 지문이야. 금융, 마케팅, 의료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있다. 근데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거나 대체해가지고 삭제하고 대체하는 거 수능 특강 지문에 있지. 그거를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뛸 때도 주민번호 뒷번호 삭제 또는 이름 뒷자리 2개 삭제 뭐 이런 기능이 생겼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 잘 모를 거고. 자 둘째 단락 데이터 집합에서 정보의 최소 단위가 속성이고 그거를 조합으로 표현된 걸 레코드라고 한다. 비식별화 기술은 그 중에서 속성을 4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는데
수능이면은 그 1, 2, 3, 4에 해당하는 게 각각 뭐다 설명해 놓고 여긴 지금 식별자하고 준식별자만 써놓고 또 얘는 없어. 이 수능하고 이제 리트하고 이런 게 이제 차이점 일부러 뺀 거야. 엿먹으라고. 수능이면 다 설명해주고 다 예시도 줘. 그래서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게 식별자. 그 다음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속성이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그 다음에 엄마 국어 운영 뭐 이런 식으로만 딱 속성 두 개인데 알려고 하면은 충분히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 선생님 그 유튜브 거기도 보면은 내 거 카톡 아이디도 남겨놨지. 그런 거 찾아보면은 전화번호 뭐 신상 털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런 게 준식별자다. 자, 그런데 그 익명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여러 속성을 결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맨 앞에 보니까 카톡 아이디 있네. 네이버 아이디도 있네. 남자네. 그 세 가지 정보를 결합하면은 특정 개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불완전한 데이터 집합이다. 자,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수능과 리트 어휘가 결정적으로 달라. 자, 리트는 누가 보는 시험이야?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는 시험. 수능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보는 시험. 당연히 어휘의 수준이 이게 가장 크다고 봐. 이게 가장 크다. 수능은 어려운 어휘는 뒤에 이제 별 단어를 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옆에 설명해 줘. 근데 리트는 없음. 니네가 알아서 해. 자, 그다음 지문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제시해 줘. 다 설명해 줘. 그런데 리트는 여기 지금 네 개인데 이거 없지. 그다음에 상당히 추론해야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그것도 막 순서 뒤죽박죽해서 갖다 놔. 문제를 주로 어려운 추론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킬러 문제다 그 얘기고 수능 문제는 일치 문제. 수능도 추론 있는데요. 수능에 나오는 추론은 가짜 추론. 그 선생님이 앞에 독서 지문 설명하면서 기출 문제 하면서 추론 문제 나올 때마다 강조했을 거야. 우리 수능 추론은 가짜다. 이거 막 뻥 튀겨가지고 수능 국어에서의 추론 문제 풀이법 개소리 하고서 막 이거 어렵게 설명하는 곳인데 그럼 있어 보이잖아. 뭐 전제가 어쩌고 뭐 사실 명제가 또 있어 보이는데 수능 날 그거 할 거야? 수능 날 무슨 뭐 전제가 어쩌고 사실 명제가 어쩌고 후건 명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참 좋은 얘기인데 쓸모없는 얘기라고. 그냥 수능 국어에서의 추론은 그냥 거의 옛날에는 바로 앞에 문장에 줬는데 요즘은 어떻게 출제한다? 한 단락이나 두 단락 위에다가 던져준다. 기껏해야 그 일치 문제야. 얘네들은 막 뒤죽박죽 섞거나 진짜 어렵지. 자, K 익명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특정 개인을 추정할 가능성을 K분의 1 이하로 낮춘다. 오, 좋은 거네. 자, 그럼 원본 데이터를 동일하게 만들어. 뭔 얘기냐면은 홍길동 각각 다른 거잖아. 근데 홍땡땡 뒤에 이름을 같은 놈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야. 35세 딱 특정됐는데 30대 그럼 훨씬 더 이게 넓어지는 거지. 동질집합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동질집합 크기가 K개 미만인 동질집합을 모두 삭제한다. 그래가지고 동질집합 크기가 K개 이상이 되게 그러면은 K분의 1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특정 개인 출정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지. 자, K 익명성은 민감 속성의 값이 모두 동일하면 이거 유출된다. 뭔 얘기야? 뭐 홍땡땡 30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위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걸린 사람 중에서 홍씨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럼 홍길동이 위암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고 L 추가한다.
K 보완하려고 L 추가. L 갑시다. 자, L은 민감 속성이 서로 다른 속성 값을 갖도록 민감 속성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게 여기 나오네. 그래서 민감 속성이 위암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위암 삭제해 버린다 그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대신 정보가 많이 없어지지. 이 빅데이터 왜 하는 거야? 빅데이터 왜 하냐면은 회사 같은 데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써먹으려고 빅데이터 만드는 건데 그 개인정보 때문에 너무 많이 삭제해버려. 그러면 의미가 있지. 가치가 낮아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맞추는 게 그게 이제 원본 유사도라고 하는 거다. 어렵지 않지?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건데 식별자와 준식별자, 일반 정보와 민감 정보. 자, 역시 앞에 선생님 독서 얘기한 거 보면 알겠지만 국어 독서 지문에서 어떤 거를 반드시 답에 출제한다. 똑같은 얘기 써 있는 애들. 식별자, 준식별자, 일반 정보, 민감 정보 이런 애들은 반드시 일치 문제를 묻는다. 신경 쓰면서 확인해야 돼요. 자, 그다음 K 익명성, K 미만의 동집 삭제. 그래서 동집보다 K가 크게끔. L 다양성은 아까 맨 앞에 있었던 그 민감 속성, 민감 정보 이거를 가지고 움직인다. 사실 큰 뼈대는 별거 없지. 두 번째 출발. 자, 두 번째 출발은 철학 지문인데 진리란 무엇이냐? 존재론적 의미 이걸 묻는 거. 자, 토마스에 의하면 진리는 사물과 지성이 일치하는 거다. 심플한데 그건 어디서 시작했냐? 라토니 형이 시작했다. 라토니 형은 오르하고 알레, 아퀴는 베리. 자, 거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첫 단락에서 우리 독서 수능도 똑같지. 첫 단락의 핵심 내용은 핵심 어는 진리인데 라토니 형하고 아퀴 형의 공차를 찾아보자.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수능 같으면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서 이거를 설명했겠지. 여기는 역시 수능 아니다 보니까 그냥 첫 단락에서 몽땅 여기까지 갔지. 자, 결국 오르는 뭐냐? 명제가 참이라서 성립하는 진리. 명제가 참이라서 성립하는 진리. 이게 오르.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알레 가겠네. 자, 알레는 뭐냐? 알레는 비은폐성. 숨기지 않는다. 진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제시한다. 태양 없이는 가시계 사물들은 모두 비가시적이고 감춰져 있어서 우리는 볼 수 없다.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물건을 보는 거지. 자, 이와 유사하게 조음의 이데아, 그러니까 얘하고 쌤쌤이다. 그래. 태양하고 조음의 이데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고 이데아를 볼 수 있고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이런 걸 사실 뭐라고 그래? 설명 방식으로 유추의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나온 김에 써줄까? 자, 태양 덕택에 뭘 볼 수 있다? 사물들을 볼 수 있다. 와 유사하게 조음의 이데아 덕택에 알레하고 오르를 가능하게 하더라.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유추의 설명 방식. 자, 이후 아퀴가 제시한 사물과 지성의 일치로서의 메리는 지성의 사물이 일치함과 사물의 지성이 일치함, 방향이 반대. 지성의 사물이 일치하는 거고. 뭔 얘기야?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고. 사물의 지성이 일치하는 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이고. 원래는 그거를 이제 사태적 진리, 명제적 진리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또 디테일하게 안 나가고 그냥 이거는 존재론하고 인식론을 계승했다. 플라톤, 아퀴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측면에서 공통된 진리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좀 문장을 다른 말인 것처럼 갖다 놨지. 자,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로 해볼까? 자, 지성의 사물이 사태, 존재론 이렇게 되는 거고, 사물의 지성이 명제적 진리, 인식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아퀴하고 라토니형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쭉 읽어볼게. 자, 진리가 본래적으로는 인간이 명제 형식으로 여기가 좀 어려워.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거를 설명했다라고 보면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차분하게 읽어봐도 솔직히 아마 잘 모를걸. 그냥 그런가 보다. 차이점 얘기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라토니형은 그걸 주로 명제의 형식에서 명제적 진리 이거를 얘기하는데 아퀴형은 인간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방점이 있다. 요게 차이점이다. 자, 그런데 진리담론의 범위를 명제에 한정해도 뭔가 어렵다. 마지막 4번 칸트형에 따르면 참거짓을 따지려면은 명제하고 사실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한소급 뺑뺑이를 돈다. 뭔 얘기지? 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지?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사실하고 비교해야 된대. 근데 또 다른 사실은 또 다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식, 사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무한소급 하더라. 따라서 과학이 밝히는 자연 법칙도 자연이 원래 갖고 있는 그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알아낸 것에 불과하다. 칸트형의 주장은 그거지. 자, 그렇게 정리하면 아까 맨 앞에 요 정도 플라톤, 아퀴, 칸트 이렇게 정리가 됐으리라 보고. 자, 그렇다면 경제에 갑시다. 아마도 요 올해 리트 지문 중에서는 요 경제 지문이 EBS와 가장 유사한 EBS의 외부성이 무려 2지문이나 있는데 3지문인가? 어쨌든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놓은 지문이라고 보면 돼. 자, 고전 경제학자들은 객관적 가치론, 주관적 가치론, 객관적 가치론은 노동량, 주관적 가치론은 소비자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주목했다. 자, 그러나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에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 이 얼어 죽을 외부성 때문이다. 제3자의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 요게 외부성. 자, 문제는 좋은 쪽으로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성이 나쁜 쪽으로 진행이 돼. 투기적 활동이 이거 불법이지. 자, 불법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은 이 얼어 죽을 부동산 투기 뭐 사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한국이 좀 유독 심했지. 다른 거 경제 활동 안 하고 부동산 투기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 여러분들은 주변 특히 여기 도시 사는 사람들은 걷다 보면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지. 거의 뭐 한 건물에 하나 정도 이상은 부동산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부동산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피스든 뭐 집이든 하나를 자기가 얻게 되고 살게 되면은 보통 오래 살지. 거기서 왜냐면 내가 사는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사는 곳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거를 투자의 수단으로만 봐.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파는 부동산 이 양반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높은 가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생산적 기여가 없지. 부동산 하면은 사회적으로 뭐 생산성이 높아지나? 전혀 없지. 부동산이 뭐야? 리얼 에스테이트 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가지고 땅 가지고 건물 가지고 서로 사고 팔아봤자 뭐가 물건 생산되는 건 제로라고. 굉장히 무의미한 건데 거기에다가 몰빵을 해버렸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지? 대표적인 게 사실 부동산하고 요즘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요 코인 이런 애들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돈을 버니까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 크게 돈 번 100억 이상 2명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야 내가 인생 뭐 하고 있나 평생에서 난 100억을 못 벌었는데 저 사람은 단 2달 만에 100억을 벌었거든. 내가 왜 사나? 그래서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뭐야? 미국이 한 2014년 근처에 부동산이 폭망해 버렸지. 부동산 폭망.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이게 이제 21세기 들어서 뜬다 그 얘기야. 자, 사회적 가치는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이 있더라. 사회학적 관점은 규범. 사람이 규범이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나도 그렇지만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자, 경제학적 관점은 시장 실패. 이게 이제 EBS하고 연결되는 거네. 시장 실패, 외부성. 자, 최근에는 이거를 사회 성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뭔 얘기야? 측정하는 거. 사회 성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눈에 좀 보여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연말연시에 모르겠어. 시골은 잘 모르겠고 도시에는 아마도 그 사랑의 온도계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뭐 사랑의 온도계 모금 목표 금액은 뭐 100억인데 그래가지고 0도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그 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점점점 이제 사랑 온도계가 올라가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가치 이거를 돈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각자 이해관계자별로 계정 만들고 편익과 비용을 더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수 문제까지 수능이면은 사실 얘는 좀 리트치고는 너무 쉬워. 이렇게 뭐 리트라고 모든 지문을 몽땅 어렵게 출제하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는 경제 쪽 들어온 양반이 좀 굉장히 수능을 의식해갖고 이건 딱 수능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애인한테 150만 원 월급 주고 일을 시켰어. 뭐 종이 접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부에서 50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받았어. 자, 그러면 그 장애인은 150만 원의 편익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어쨌든 비용을 쓴 거지. 자, 그러면은 150만 원 제공했는데 50만 원 비용이니까 사회 성과는 100만 원이다. 대단히 간단한 산수. 자, 그런데 한계도 많다. 왜냐하면 솔직히 모든 걸 금전적 보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여긴 좀 장점으로 써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걸 누가 그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 그냥 본인이 좋아서 돕는 건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경제적으로 가치 측정이 쉽지 않다. 자, 전체 내용 객관적 가치론과 주관적 가치론이 있다. 그런데 외부성, EBS에 많이 나오는 제3자에 의한 편익이나 손해, 이게 외부성인데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이거를 좀 생각을 할 때가 되는데 규범 가치도 중요하고 시장 실패에 의한
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그것을 기업이 창출한 돈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다. 어떻게 하냐? 계정별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면 된다. 의외로 간단한 지문. 자, 마지막 갑시다. 좀 힘들지만 이런 거는 혼자 보면 절대 안 보고 혼자서 읽어라. 절대 안 읽어. 그냥 그 유튜브 따라가면서 지문 갖다 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치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고 그래야 구모하고 수능이 나오면 먹을 수 있지. 내가 볼 때는 구모의 한 지문 정도는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도 이 글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 자, 이 지문은 기술 지문이라 사실 맨 끝에 얘만 확인하면 되지. 산소하고 빛이 반응하더라. 그거로 치료한다. 그게 광역학 치료인데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면 감광제 빛을 그 빛에 의해서 감응하는 어떤 화학 물질, 요 감광제겠지. 자, 그러면 활성산소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포를 죽여버린다. 오, 좋은 거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포를 죽이는 활성산소종 이게 뭐냐? 독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처만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활성산소종이 온몸에 퍼지면 사람이 죽지. 염증으로 큰일 나지.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에 여드름 치료하러 가갖고 레이저 치료를 뭐 한 5번을 맞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큰일 나는 거지. 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르하고 형광이 있다. 이게 이제 수능이 아니라 수능 같으면은 포르 예시 여드름균, 형광 예시 또 뭐 해갖고 좀 디테일하게 할 텐데 여기는 조금 좀 애매하게 나왔어. 여기는 지금 일단 여드름은 포르를 합성하는데 그러면은 이 포르만 죽여버리면 여드름이 없어지겠네? 간단하지?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면 여드름균만 죽더라. 자, 그리고 형광도 마찬가지 활성산소종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의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광역학 치료는 피부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암 치료도 하더라. 왜 암 치료가 되냐? 감광제가 암 조직에 오호 우리에게는 개꿀이지. 그래서 주사로 감광제를 주입을 했더니만 우리 몸에 LDL이란 놈하고 감광제가 잘 붙는데 암세포가 LDL이 많대. 땡큐. 그러면은 이 감광제를 투입하면 암세포가 그 감광제 코팅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특정 파장 빛을 쏘이면 암세포가 죽는 거지. 자, 플러스 알파 암세포를 죽이고 염증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어디 아프다 또는 뭐 열난다 이게 뭐야?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T세포가 죽인다는 게 그 세포하고 세포끼리 반응을 하는 거고 모든 우주의 현상은 반응을 하면 열이 나지. 열 반응. 그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열 반응이 나면은 면역 반응을 활성화한다. T세포가 막 살아난다. 그래서 더 치료율이 높아지더라. 전체액이 요만큼. 자, 리트 우리 본 거 중에서는 요 정도만 딱 수능에 연결되는 그 위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광역학 치료할 때 활성산소종은 얘하고 얘는 짧아야 되고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적다. 요 정도는 딱 수능. 얘도 사실 쉬워 보이지만 활성산소종이 이렇게 짧다. 요거 한 세트 있고 한참 뒤에 암세포 얘기는 저 뒤쪽에 나오지. 살짝 추론해야 되는 문제. 이 정도 추론이 수능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킬러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 리트는 선 넘는다. 자, 그래서 맨 앞에서 선생님이 한 얘기
리트 우습게 보지 말고 지문 정도는 엄마 국어 따라서 살펴보고 구모와 수능에 나왔을 때 꿀같이 빨아먹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